할 얘기는 이제 이 단기 투자 쪽에서 이제 진행했던 이 기본적 분석 1편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인터넷상에 운용 중인 이 다트 공시에 대해서 이 공시의 종류가 뭔지, 그다음에 주요 공시는 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죠. 그리고 얘도 이제 완성본이 아니긴 했죠. 근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음, 실적 음, 관련된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 실적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정기 보고서가 이제 필수인 거죠, 필수. 그래서 정기 보고서만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 단기 투자의 전체 보고서의 종류를 놓은 거고요. 단기 투자 쪽에다가 전체 보고서, 이런 보고서, 저런 보고서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 이 어떤 공시가 이제 딱 떴어. 그러면은 그 공시에 영향을 받아서 이 단기 급등하는 종목이 단기 폭락하는 종목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단기 투자 쪽에 넣어놓은 거고요. 이쪽 보고서 관련된 내용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정기 보고서로 인해서 나오는 이제 이 실적 기반의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에는 보고서의 개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테마가 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가 여기에 이제 존재를 게 되는 거고 이 보고서는 3개월을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니까 최소 중기, 3개월은 중기잖아요.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최저점과 최고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현상,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장기, 6개월짜리, 6개월 만에 고가로 형성이 되고 6개월 만에 또 조정을 받고 막 이런 식의 주가의 움직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관이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는 사실 이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보고서를 보는 방법론이.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금산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융권과 이 산업 관련된 보고서가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지금부터 할 얘기.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 2편에서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의 정기 보고서만 다루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페이지 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41페이지 되는데 기본 틀 작업만 이제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틀 기준으로는 뭐 0.9 이제 거의 완성본이 된 거죠. 근데 예제가 굉장히 많이 누락돼 있다. 앞에서부터 이제 예제를 채워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트 웹사이트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인 fss.ol.kr 딱 열자마자 다트 이제 메뉴가 위에 상단에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시 통합 검색, 그다음에 정기 공시, 오늘 공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앱을 보면 모바일에서 설치를 하시면 전자공시 시스템 또는 다트 쳐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뭐 여기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 기업 공시 체계는 이제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가 있다고 앞에서 이미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공적 규제 안에 유통 공시를 보면 이 유통 공시는 크게 정기 공시와 주요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정기 공시는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그리고 분기 보고서 두 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 공시 통합 검색에서 내가 공시만 보고 싶다 따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체크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정기공시 1년만 보면 보고서가 4개가 튀어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만약에 내가 3년을 딱 클릭을 했다, 그러면, 3, 4, 10이니까 12개가 이렇게 보여지겠죠. 근데 내가 10년을 선택을 했다, 그럼 40개가 나와야 되는데, 조회 건수가 15번이니까 밑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조회 건수를 클릭을 하면 100건까지는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50개나 100개 선택을 해가지고 10년치를 다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사실. 그렇게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규제라고 해서 유통공시, 이 정기공시라는 이 내용은 사실 이 다트 속에 보면 이 보고서 정보의 정기공시 이 부분을 보시면 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보고서는 결산 후 90일 이내, 반기보고서는 또는 분기보고서 이 두 개의 보고서는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어디에? 공시 심사실에. 그냥 필수인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이 사업보고서를 누락을 시켜버리면 상폐죠. 상장 폐지당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사업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감사보고서 때문에 또 상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네이버 들어가시면 네이버 금융 들어가시면 국내 증시에 어, 관리 종목 급락이나 관리 종목 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 의견 한정,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이 감사 의견이 이제 거절당하거나 뭐 이제 부적격이거나 뭐 이런 의견을 받아버리면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트의 이제 정기공시 항목별 검색을 보시면 이 정기공시를 크게 보시면 보고서, 정기보고서에 이제 하나의 보고서, 예를 들어서 반기보고서가 됐든 아니면 이 위에서 살펴본 이 사업보고서가 됐든 분기보고서가 됐든 그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사 현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무 정보가 나오고 지배 구조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현황에는 배우가 있고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을 사업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영 진단, 분석 의견,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사실. 그러니까 이 테마나 이런 것들은 이 회사의 개요나 사업의 내용 이쪽을 보면 이제 테마가 이 회사에 어떤 테마들이 왜 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 지금 아까 얘기한 사업 보고서에 이 감사인의 이 감사 의견이 이제 작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장주를 보는 관점에서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얘를 자주 보잖아요, 제가. 얘가 진짜 돈을 벌고 있어. 다만 뭐 10%든 5%든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이 재무제표가 막 만들어져 있어. 이 역대 재무제표를 보면 특히 좀 전에 본 이 회사도 인텔리안 테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재무 추이를 보시면 지금 연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지금 7에서 8에서 1에서 10에서 11, 13에서 23으로 빵뛰기 거의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라요. 이 회사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신급 성장주에 해당되는 그런 성장인데 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합당한 이 공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보는 거죠. 여기서 인텔리안트라는 이 회사가 이 회사 이름은 인텔리안 테크지만 이 인텔리안 테크놀로지가 이제 오리지널 이름이니까 두 개 다 똑같은 회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인텔리안 테크가 나오는 거죠. 이 밑에 보면 인텔리안 테크 이 코스닥에 있는. 그래서 이 회사에 내가 정기 공시를 검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기 공시를 실제로 보면 음, 지금 분기 보고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을 거고 분기 보고서에 그 사람 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얘죠, 얘. 직원 현황. 그래서
위에 임원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수를 볼 때. 직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볼 때, 오늘 이제 가장 최근 이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3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전체가 438명, 네, 438명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이 438명이면 이거는 이제 올해 얘기잖아요. 이거 올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정기 보고서만 검색을 해서 지금 예를 봤잖아요. 그럼 1년 전 거. 그럼 예잖아요. 그럼 예를 또 하나 열어서 임원 및 직원 현황 그냥 숫자만 보는 거예요. 400 아까 438명이었는데 지금 361명이면 거의 한 80명 뽑았나요? 엄청 많이 뽑았잖아요, 지금. 이런 조그마한 회사에서 갑자기 80명을 뽑았어요. 돈을 벌어야 이제 사람 수를 늘릴 수 있는 거지. 이 섣불리 늘리기가 직원 늘리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한 20% 정도를 늘렸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돈을 진짜 쓸어 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다. 네. 이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걸로 봐서는 이 재무제표 이거 믿어도 되겠냐?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신뢰도가 생기는 거죠. 연동이 그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본 거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근데 지금 그런 예제들은 다 누락돼 있는 거죠. 지금 이 41페이지 안에 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막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감사인의 감사 이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도 없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네이버에서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서 그러니까 일반 예제를 찾아 들어가려면 이제 저도 일단은 이 관리 종목을 여기서 이제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역으로 이, 이 보고서, 이 다트 보고서를 찾아서 아 진짜 이렇게 됐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제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쪽 재무 정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분석을 하고 해서 이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 뭐 그다음에 뭐 무슨 투자? 굉장히 이제 말을 뭐 우량주 투자 뭐 용어를 이제 막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데가 요 부분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주식을 하려고 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 부족한 부분이 이런 이제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장주에 대한 확인사항,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멍하죠, 사실. 뭐 삼성에서 하나로 뭐 어떤 사업을 매각을 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쪽을 모르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예제들도 지금은 다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정기보고서의 서식체계, 예,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건데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 내용이죠. 이 제조업하고 이 금융업이 이 금산분리를 했다. 그래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를 하게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5% 정도 이상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아예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살 수는 있는데, 저 회사를 내가 살 수는 있는데, 음, 예를 들기가 좋은 게 대형주들이 이제 예를 들기가 좋은데, 어, S3에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여기에 보면은 금융투자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사고 팔고 하고 있죠, 지금 주식을. 네. 은행이잖아요. 얘네들이 다. 아, 은행이 여기 따로 있죠. 네, 이쪽 애들.
이쪽 애들이 사고팔고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사나 모르겠네. 음, 아, 이건 인상가구나. 삼성전자를 봐야지. 이게 당연한 거죠. 음, 네, 이렇게 매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 은행인데. 근데 5% 이상 사면 조금 그렇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예, 그게 바로 요 내용인 거죠. 나머지는 이제 위치 바꾸고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크게 바뀐 건 없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라. 그런 가이드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던 게 저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런 위치 바꾸는 내용들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에 대한 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 정기보고서에 없어? 그런 내용들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라.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정기보고서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AP 시스템이라는 회사 기준으로 사업 보고서를 2021년 3월 22일에 이제 이 공시를 하게 된 그거의 목차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 1단원을 보면 회사의 개요가 있고 2단원을 보면 사업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3단원이 재무에 관한 사항, 4단원이 이사, 그다음에 5단원이 감사 의견, 그다음에 6단원이 이사회, 그다음에 7단원이 주주, 8단원이 임원 직원 현황, 그다음에 9단원이 계열회사, 그다음에 10단원은 이해관계자 거래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이제 장 기본 포맷이라는 거죠. 한 3천 개 회사가 있으면 이 다트의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음, 산업, 산업 쪽, 이 산업자본 쪽은 이 AP 시스템이 산업 쪽이니까 요 포맷대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포맷이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첫 페이지는 이게 동일한 거죠. 그래서 본사가 어디냐, 대표이사가 어디냐,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뭐냐, 이게 틀리면 되게 골 때리는 거죠. 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본연 소재지는 어디냐. 근데 분기보고서를 이렇게 딱 볼 때 대표이사 이름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회사든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열었어요. 이 인텔리언 파크를 열었는데 내가 검색을 이제 하는 거죠. 이 검색을 했을 때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음, 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아까 보고서를 지금도 열어놨나? 어, 보고서 열었죠?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어요. 송상엽이죠. 이 사람이 주식을 하냐, 안 하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주주인 경우에 또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결정은 이 사람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주요 결정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 사람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뉘거든요. 임원 및 주요 주주. 예. 임원 및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요거 아니면 아까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요 두 개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보고서 문건이.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 실제로 열어보면 여기서 이 첫 페이지가 중요한데 이 직전 보고서는 30.30%를 들고 있다가 이번에 확 줄였어요. 이 사람이 팔았다는 얘기 아니면 이 사람 관련된 누군가가 팔았다는 거거든요. 대주주 관련된 누군가가 팔았다는 거거든요. 이때 왜 팔았어? 그리고 얼마에 팔았어?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보유 목적은 뭐였는데 당연히 뭐 이 경영권이겠죠?
그리고 왜 팔았냐? 변동사유, 유증하려고 팔았대요. 블록딜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유증을 하나 보다. 그리고 블록딜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내가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더 커질 목적이 있는, 어쨌든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팔았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에 팔았냐? 그게 여기 또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보고서에서 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인 거죠. 가격. 얼마에 팔았냐. 이 취득단가 또는 처분단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분단가라서 그닥 뭐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어, 이 사람 외에 또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성상협 계속 성상협이 중간중간 나온다는 얘기는 그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이 주식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 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작년 이게 작년이잖아요. 이때 거의 신급 실적 찍었잖아요. 예. 이때 대비. 예. 근데 지금 주가 위치는 동일하잖아요. 음, 음, 지금 저 사람이 팔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뭔가 이제 시장에서는 이 대주주가 파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결국에 날아가죠. 실적이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주식 등의 대량보 상황 보고서에 대주주가 성상협 외에 아까 국민연금공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음, 장기 투자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평단가가 의미가 크게 없어요. 네, 이 취득단가 지금 여기 보면 있지도 않잖아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뭐 지금 저점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사고, 이 정도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비중을 낮추고 높이고 이제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인탈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코스닥 150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150에 있는 전 종목을 국민연금 기금은 사야 되거든요. 사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요하게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얘도 잘 안 보는 거죠. 그냥 횡보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작전 대상으로 삼기에는 회사가 좀 크죠. 그래서 그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없네요. 그죠? 이 회사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슈퍼겜이나 지금 슈퍼맥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네.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예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예제를 조금 넣어놨는데 본점 소재지가 왜 중요하냐? 이 본점 소재지 여기 이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위치 정보는 작전 세력들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경부고속도로 근처에 이 신갈제이씨 가기 전에 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닭고기는 많고. 그래서 내가 네이버 지도로 일반 지도로 그냥 저 위치를 가면 여기 신갈이잖아요. 신갈. 예, 여기 신갈 요쯤 가다 보면 그리고
한 이쯤인가? 그렇게 보면 오른쪽에 얘거든요. 그냥 가다 보면 굉장히 잘 보여요. 많이. 조금만 더 갈게요. 신호물. 아니요, 여기. 예, 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원주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더 잘 보이죠. 이 건물이 이렇게.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이런 위치에 있는 이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회사가 되게 조그만하잖아요. 예, 봐도 음, 1층, 2층, 3층, 4층, 한 5층짜리 건물. 되게 음, 굉장히 조그만한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건물이 상장사다. 많이 커. 상장사다. 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차트를 딱 열었는데 4,200원에서 1,100원. 음, 그럼 몇 배, 이게 몇 동 붙는다는 거예요? 4분의 1 토막. 음, 네, 바로 보이죠. 음,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는 4배까지 올랐을 가능성도 또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는지 보면, 아니, 뭐, 널뛰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널뛰기를. 2,000원이었는데 8,000원까지, 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한 세 달 반 만에 그냥, 음, 한 4배 그냥 가버리잖아요. 음, 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져? 그러면은 뭐, 막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월드컵으로 뭐, 닭이 많이 팔린다, 뭐, 4강 진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하나만 딱 보여주면 되거든요. 재무구조. 이런 회사예요, 그냥. 유보율. 음, 그러면은, 유보율이 이러면, 이거 유중했다는 얘기잖아요. 유상증자. 음, 그죠? 음, 사업이 지금 굉장히 적자가 심하고, 일반인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회사가. 위험한데, 음,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쪽에 무슨 배당의 권리락 막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상증자 얘기가 있거든요. 음, 실제로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공시를 음, 요 위치에서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보면 되니까 그때인가? 그러네요. 네, 그때네요. 감자도 결정했네요. 음. 그죠? 아, 진짜 최악이다, 진짜. 80% 감자. 유상증자도 했고. 아니, 그거 살 나가다가 완전 꼬꾸라졌네. 경기도 많지. 유상증자를 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죠? 음, 음, 지인도 없고, 은행에서도 안 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주주배정, 유정 그래서 일반 공모 해버리는 거, 실권주. 최악의 유상증자죠, 이 유상증자가. 이런 회사는 어떤 회사다? 유보율이 이렇게 된다. 유보율이 100% 미만에서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상폐되기 싫으니까 일단 감자 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유증을 같이 해버렸네요. 굉장히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배 날라가고 막 몇 배 막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보여서 일반인들이 여기 차 엄청 막히잖아요. 음, 출퇴근 시간에도 막히고 뭐 평일에도 그냥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막히니까 그러면은 그냥 막 둘러보게 되잖아요. 둘러보다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저 마니커 저기 있네. 한번 또 찾아보고 차트 이쁘면은 그냥 사고 그리고 요즘에 닭고기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럼 많이 그냥 사버리거든요. 음, 문제가 그거예요. 재무 구조를 안 본다는. 그러다가 이제 유증 맞고 감자 맞고 그러면 아씨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잘못 샀네. 음, 그러다 주식 안 하고. 음, 영풍제지도 보면 일본국도 요 위치에 있거든요. 요 위치. 이게 일본국도고요. 여기가 진이역이니까 여기가 평택이라는 거죠. 음, 예, 평택에 이 진이에 보면 이 굉장히 커요. 영풍제지는. 그래서 제지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테마가 있을 때 막 널뛰기를 하는 지금 차트는 없는데
영풍제도도 잠깐 보면 일단은 실적을 먼저 보죠. 영풍제도 얘고요. 실적이 그닥 나쁘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연간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분기로 보면 이제 적자가 막 발생한 그런 회사고요. 이런 회사고 차트를 보면 영풍제지. 차트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무상증자도 했네요. 예, 무상증자.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가 있죠. 무상증자를 하면.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에서 유보율이 지금 이제 1000대인데 500대로 뚝 떨어지겠죠. 1대1 무중인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1대1 무중인지 보려면 얘니까 얘가 권리락이고 얘가 추가 상장이고 무상증자 결정 정정 공시를 여기서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1.5. 좀 약간 크게 했네요. 하기는. 그리고 중간에 주식 소각됐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또 제 기억에 남는 게 배당을 무진장 크게 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그 회장이 이제 회장 와이프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 일본인가 어디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음, 배네요? 10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감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의 회사는 아닌데 좀 보여드리면 음, 영풍제지 바로 갈게요 그냥. 진입면에 있는 이 회사요. 이 회사고, 이 회사가 스트리트뷰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에 이렇게 이 영풍 재지가 보이는 거죠. 좀 더 가면 잘 보일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꽤 커요. 예, 보면. 예, 공장인데. 이 근처만 가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요. 그 동네. 이거는 저도 지금 봤어요. 영풍 재지 이렇게 된 거는. 근데 좀 심각하게 올라가네요. 제가 보기엔. 무상증자를 했다고 해도 이 정도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상장할 때는 벌써 5배 이상, 5배요. 7배, 거의 다음에. 요즘에 그 비닐이 없어지면서 이제 종이 가방으로 다 바뀌잖아요. 아, 네, 그거에 대한 수혜주로 갈 수도 있어요. 얘가 뭐 안 찾아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왜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위치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작전 세력들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작전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 지금 이런 위치에서 주식을 사는 거는 어 저는 완전히 비추거든요. 얘가 설사 5만 원까지 간다고 해도 완전 비추다. 아까처럼 아까하고 똑같이 영풍 재질을 똑같이 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실적 봤잖아요. 실적. 적자 났어요, 지금. 근데 지금 주식은 날아가고 있어요. 매출도 12% 줄고, 영업이익도 3% 줄고, 좀 줄었잖아요. 근데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정도로 날아갈 정도로 사람이 그럼 필요하냐? 지금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연금돼지. 네. 그래서 정기공시를 보겠다는 거고, 그죠? 정기공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분기보고서에서 아까 봤던 거 똑같이 이 임원, 직원 몇 명이야? 지금 111명이었어. 이해요. 현재가. 예. 그러면 과거에는 작년에는
몇 명이야. 돈을 무진장 많이 벌 가능성이 있다면, 뭐야, 직원 수가 안 나와. 안 나오네요. 이렇게 안 나오면, 이 분기보고서는 안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사업보고서는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100명. 10% 늘었네. 오, 늘었나요? 100명에서 10명, 110명에서. 10% 늘었으면은, 사람은 좀 더 필요하기는 한가 보네요. 그 10명 가지고 저 정도 매출을 일으킨다? 10배? 10배 매출인데? 차트가 지금 안 맞죠? 차트가 안 맞아요. 아까 20% 늘었는데도 안 오르잖아요. 필샘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있지.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있어요. 이쪽에 예, 덕평 IC 이렇게 진입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 필샘전자가 이 영동고속도로에서도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필샘전자가 있더라. 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규도로, 그래서 용서고속도로가 이제 연장이 됐는데, 용서고속도로가 얘죠, 얘. 얘가 용서고속도로 연장도로고, 그 도로가 이렇게 이제 동탄 사이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동탄에 보시면 중동탄이라고 하는데, 중동탄에 이 AP 시스템이 이 사진이 없네요. 음, AP 시스템. 동탄에 있는 얘가 여기에 있는데, 지하철도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예, 예, AP 시스템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죠. 여기서는 좀 이제 영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시스템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AP만 딱 쳐도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회사.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 용서고속도로 오산 연장선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개통을 했어요. 개통을 하고 나서 한번 날아가고 이동탄이 들어오고 나서 입주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연장이 됐거든요. 오산 연장선. 요게 이제 개통이 2015년 말 한 번 더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날아가기 시작하는. 근데 날아가는 게 지금 여기가 한 6천 원, 7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5배 날아간 거거든요. 그럼 뭐다? 4배까지는 뭐 성장주로 날아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날아가는 거는 세력들이 날린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시총 자체가 한 2천억 정도였던 이제 회사가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는 회사가 돼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제우스라는 회사는 이제 어떤 신도시가 개발이 됐을 때 여기는 이제 이 남동탄이거든요. 이 원래는 이제 이 중동탄이 이쪽 동탄역 근처가 이제 먼저 개발이 되고 북동탄이 개발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남동탄은 좀 나중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동탄이 개발이 될 때 여전히 도로가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의 메인 도로가 오산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오산 IC에서 나와서 이제 이 지방도로 82번 지방도로를 탔을 때 왼쪽에 보이는 게 제우스거든요. 이 제우스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제우스가 보이고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우스 보이면 바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롯데마트가 있고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라.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보이고 저 회사가 보이는데 이 회사는 누락시키고 뭐 롯데마트가 보이면 오른쪽에 롯데마트가 나올 때까지 막 계속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해.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설명을 들은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차트는 이런 모양을 띌 수밖에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7,000원에서 33,000원. 5배 상승, 뭐 9배 상승,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랜드마크성 건물이라고 하면 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만들다가 말았는데 이 KMW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음, 노키아하고 이제 안테나 계약을 하면서 실제 이제 매출도 일어나면서 이제 날아갔던 그런 회사고요. 한미약품은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그죠? 이동탄 초창기. 그래서 시범단지가 이제 개통이 될 때 그러면은 도로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사실. 그래서 이름도 한미약품 사거리고 여기가. 그리고 또 이제 덕을 때리는 거는 여기가 1차로였는데 지금 편도 5차로로 늘어난 엄청난 수혜를 입은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값 상승만 해도 아까 제가 뭐 30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까지 올랐다라고 아까 저쪽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더한 거예요. 그잖아요. 3차로였는데. 그럼 평당가가 뭐 100만 원이나 하려나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 이해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급등 시작은 이 공사 차량과 구경하는 집을 감안을 해보면 구경하는 집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대양봉들이 나오는 게 거래량이 실리고 하는 게 소문이 막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사 차량도 거기 가려면 뭐 몰라요. 밤에 막 새벽에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주변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 길이 중간중간 계속 막혀 있거든요. 또 여기는 더 이상 진입 금지, 저기도 전 진입 금지 뭐 이런 식이라서 인데프도 여기 위치가 이제 여기인데 인데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남북 테마에 엮여 있어가지고 한 번은 갈 텐데라는 생각을 갖긴 했었어요. 인데프도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있네요. 인데프가 제가 이제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라고 한 이유가 이 적자가 굉장히 심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때도 500%가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쯤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깎이잖아요, 유보율이. 근데도 PBR 보시면 지금 2점 막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어, 장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가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지난 10년을 보시면 한 요 정도. 그래서 400원이었던 게 4,600원까지 올라가는 10배 위치네요. 그리고 나서 5분의 1 토막 났다가 또 여기가 1,000원대인데 4,000원까지 또 바로 날아가 버리고 그런 기업인 거죠. 이게 테마죠, 테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중탄 수혜주로 엮일 수도 있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인데프가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인데프 보이면 좌회전. 네, 좌회전 해야 되거든요. 인데프 다음에. 그래서 입주 시점도 이제 엮여 있을 거고요. 이동탄 중에서도 남동탄 여기가 전부 다 아파트인 거죠. 예, 여기가 싸가리 몽땅 아파트. 그래서 인대포 보이면 지하차도야. 그럼 지하차도를 들어가. 그리고 나서 지하차도 나와서 첫 번째 들어가 또는 두 번째 들어가.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동네가. 이 동네 자체가 그래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얘기했지만 되게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그냥 스트리트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남동탄은 여기인데 아까 얘기한 길이 이 길이거든요. 이 길에 이 오른쪽에 이제 인대프가 있다는 거고 요좀 어디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러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 전에 주유소만 보이고 음, 허허벌판이잖아요. 도로를 막 가는데 이제 막 짓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위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내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인들 조그마한 이제 우리 음, 같은 이제 좀 전자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내비 찍고 가면 되는데 이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나 여기로 이사 왔는데 우리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음, 전화로 막 계속 설명해 드려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제 또 주식까지 하면은 더 골치 아프죠. 음, 여기까지도 이해되실 거고요. 그죠? 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음, 네,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네.